작은 시골 마을이 아침은 늘 같았다. 해가 뜨기 전 희미한 불빛 아래 골목 끝 오래된 미용실 간판만 빛났다. 문을 연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었다. 바람 소리와 낡은 라디오 음악이 이른 시간이 고요를 채웠다. 그녀의 손길이 바닥을 오가던 도중 시선은 자연스럽게 벽 한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밝게 웃는 아이는 세월과 상관없이 늘 그곳에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은 잠시 허리를 펴며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의 자신에게는 더 이상 닿지 않을 기억 속 한 장면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 사진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만큼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아릿해지기도 했다. 정숙은 다시 바닥을 쓸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중얼거렸다. 소식이 없는지 오래지만 딸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야 했다.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프니까. 동네 사람들이 스치듯 물어올 때마다 괜찮다며 덤덤하게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그 말들이 얼마나 자신을 흔드는지 본인만 알고 있었다. 미용실 문을 준비하며 정숙은 오래된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 깊숙한 곳에서 손에 익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접힌 편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가지런하다기보다는 차마 보내지 못해 구겨졌다 펴지고 다시 쓰이다 내려놓인 시간의 무게가 더 가까웠다. 편지들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다. 잘 지내는지 묻는 말, 별일 없기를 바란다는 인사, 그리고 돌아와도 괜찮다는 문장. 하지만 그 어떤 문장도 우체통에 닿은 적이 없었다. 정숙은 한 장을 펼쳐 읽었다. 잉크가 번지고 낡아 글자가 흐릿해진 부분이 있었지만 쓸 당시의 떨리는 마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다. 편지를 천천히 접어 다시 상자에 넣으며 정숙은 자신이 왜 아직도 이 상자를 버리지 못하는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닿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쏟은 기록은 손에서 쉽게 놓아지지 않는다. 밖에서 첫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숙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였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먼지 냄새와 샴푸 향이 뒤섞여 익숙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도 손님이 올지 어떤 하루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은 천천히 준비를 마쳤다. 사진 속의 아이는 변함없이 웃고 있었고 정숙은 그 앞을 지나며 작은 속삭임처럼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잘 견뎌보자고. 그 말에는 희망과 체념이 함께 스며 있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미용실 문에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첫 손님이 들어섰다.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김 할머니였다. 정숙은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허리를 주무르고는 숨을 내쉬었다. 정숙은 검은 케이프를 둘러주며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조금만 정리해주게. 요즘 머리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발이야. 정숙은 가위와 빗을 들고 할머니의 하얀 머리를 천천히 빗어내렸다. 가위질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는 동안 할머니는 거울 너머로 정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숙이
요새는 좀 어떤가?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가위를 움직이며 대답했다. 그냥 그렇죠 뭐. 늘 똑같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애 소식은 아직도 없나? 네, 아직이요. 근데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겠죠.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디. 정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더 묻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침묵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가위질이 끝나고 정숙은 할머니의 머리를 가볍게 정리한 뒤 거울을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정숙은 요금을 받고 할머니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미용실은 고요해졌다. 정숙은 자리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정숙 역시 그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정숙과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같은 사이였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였다. 영희는 들어서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숙아, 오늘 파마 좀 해줘. 정숙은 웃으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영희는 의자에 앉으며 거울을 보며 말했다. 요새 머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말이야. 좀 볼륨을 살려야겠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마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그동안 정숙의 표정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아, 너 요새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정숙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바쁘기도 하고. 그래, 그애 이야기 듣고 있어? 아니. 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참 안타깝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영희의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영희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파마를 하는 동안 정숙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딸이 어렸을 때 함께 시장에 갔던 날들,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뒷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다. 파마가 끝나고 영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영희를 배웅했다. 영희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은 정숙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미용실은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정숙은 도구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미용실 안을 물들이며 하루의 끝을 알렸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벽에 붙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똑같을 것이다. 정숙은 불을 끄고 미용실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정숙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틀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집중되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적막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숙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오늘도 딸의 소식은 없었다. 내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기다렸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눈을 감으며 정숙은
작은 기도를 올렸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정숙의 하루가 끝났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정숙은 그 반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20년 전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정숙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빗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던 딸 미란의 울음소리. 그날 미란은 23살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란 미란은 늘 더 넓은 세상을 꿈꿨다. 서울로 가고 싶다고, 거기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정숙은 딸의 꿈을 응원했다. 비록 자신은 평생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었지만 딸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미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놀라서 물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미란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숙은 딸을 안으며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숙은 순간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다시 물었다. 뭐라고? 나 임신했다고.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반복했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남자는?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연락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읽어.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책임을 져야지.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찾을 수도 없고. 미란은 울면서 말했다. 정숙은 딸을 안으며 괜찮다. 괜찮을 거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이 정숙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며칠 동안 정숙과 미란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이를 지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낳을 거야. 정숙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키우려고 모르겠어. 근데 지울 수는 없어. 미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은 딸의 결심을 보며 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숙은 밤새 고민하다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미란을 서울로 보내기로 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작은 마을보다는 큰 도시가 더 익명성이 보장될 테니까. 정숙은 미란에게 말했다. 서울로 가. 거기서 아이 낳고 살아. 엄마는 어떡하고? 미란은 놀라서 물었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미란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를 위한 거야. 여기 있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가. 미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미란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섰다. 정숙은 딸을 배웅하며 돈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거 가지고 당분간 써. 엄마, 미안해.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받았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미안할 것 없어. 잘 지내고 연락해.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정숙은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순간 눈물이 터졌다. 처음 몇 달은 미란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고 있다고, 곧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아이도 건강하다고. 정숙은 그 말들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전화가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 끊겼다. 정숙은 걱정이 되어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정숙은 불안해하며 서울로 가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미란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한 주소를 몰랐다. 대략적인 지역만 알 뿐이었다. 정숙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성인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경우 찾기 어렵다고 했다.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정숙은 절망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20년이 흘렀다.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숙은 매일 같이 기다렸다. 혹시나 오늘은 연락이 올까? 혹시나 오늘은 돌아올까?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란이 어디 갔냐고 물었다. 정숙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 눈치챘을 것이다. 뭔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정숙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살아왔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님들을 대하며 웃고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 정숙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어갔다. 하지만 마음속 한 자리는 여전히 23살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미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했다. 버스에서 내려 낯선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손에 든 가방과 엄마가 준 돈이 전부였다. 처음 몇 주는 고시원에서 지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비를 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미라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며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배를 가리려 애썼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겠네요. 그 말을 수없이 들었다. 미라는 절망했다. 돈은 바닥나고 있었고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미라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 사장님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미란의 사정을 듣고 안쓰러워하며 일을 시켜주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밥은 먹을 수 있었다. 미라는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임신 7개월이 되자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 몸이 무겁고 자주 어지러웠다. 결국 사장님이 먼저 말했다. 미란아, 이제 그만 쉬는 게 좋겠어. 아이한테도 안 좋아.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을 그만두고 미라는 복지관을 찾아갔다. 거기서 미혼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출산지원금, 육아지원, 주거지원 등. 미라는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미라는 혼자 병원에 갔다. 진통이 시작되자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라는 고통 속에서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의 여자아이였다. 미라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이런 엄마를 만나서. 미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다. 지어진 운명이 아닌
스스로 지어가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출산 후 미라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다. 육아를 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편의점, 카페, 배달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지은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미라는 아이를 보며 힘을 얻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미라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는 생활을 반복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하지만 엄마 생각은 늘 마음 한편에 있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결국 포기하곤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잘 지낸다고? 아무 말도 적절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를 해왔다. 미라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아이 그리고 빈 자리가 하나 있었다. 미라는 물었다. 여기는 누구야? 할머니. 지은이는 대답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구들은 명절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간다고 자랑했고 지은이는 언제나 부러운 눈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미라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멀리 계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머리를 쓱 다듬으며 언젠 가는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밤 미라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갑자기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미라는 이제 작은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았다. 어느 날 지은이가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가져왔다. 미라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부모란의 아버지 항목은 늘 공란이었다. 지은이는 이제 그 의미를 알 만큼 컸다.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미라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이었다. 미라는 시상식에 참석했다. 무대에 오르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가는 것이 대견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은이가 미란에게 다가왔다. 엄마 고마워. 미라는 딸을 안으며 물었다. 뭐가? 나를 낳아줘서.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에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이는 엄마를 안으며 괜찮다고 토닥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오랜만에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도 자신을 이렇게 키웠을 것이다. 힘들고 외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미라는 다시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끝까지 썼다. 엄마 미안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이 편지도 보내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이제 와서 나타난다는 것이 두려웠다. 엄마가 자신을 용서할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미란을 짓눌렀다.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서랍에 쌓여갔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전하지 못한 마음들, 그것들이 미란이 죄책감을 대변했다.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느덧 미란보다 키가 커졌고 생각도 깊어졌다. 어느 날 지은이가 미란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셔? 고향에 계셔. 미라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지은이는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안 만나?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은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미란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60이 넘으셨을 것이다. 건강은 괜찮으실까? 아직도 미용실을 하고 계실까?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미라는 인터넷으로 고향 마을을 검색했다. 변한 것도 있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다. 미용실 간판이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미라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고 싶었다. 엄마를 보고 싶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지은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미라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만 마음속 빚은 여전했다. 어느 가을날 지은이가 미란에게 말했다. 엄마, 나 방학 때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로? 미라는 물었다. 지은이는 대답했다. 엄마 고향. 미라는 놀라서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지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는 계속 말했다. 엄마, 나도 알아. 엄마랑 할머니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는 풀어야 할 것 같아. 엄마도 힘들고 할머니도 힘드실 것 같아서.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랐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지은이는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같이 가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결심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20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두렵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미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짐을 싸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용기를 내고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는 과정이었다. 지은이는 엄마가 준비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셔?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강하신 분이야. 혼자서도 잘 살아오셨어. 나랑 닮았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 닮았지. 특히 눈이. 지은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을 물려받았다니 신기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났다. 미라는 짐을 꾸리며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고민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옷, 건강식품,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갈까? 고민 끝에 미라는 작은 목걸이를 샀다. 은으로 만든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출발 전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엄마를 만난다. 20년 만에 어떤 표정으로 맞이하실까? 화가 나셨을까? 아니면 반가워하실까? 아니, 어쩌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도 가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란과 지은이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기차표를 끊어두었다. 고향까지는 기차로 3시간, 그리고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미라는 계속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은이는 그런 엄마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미라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라는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다.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놀던 골목, 엄마와 함께 걷던 시장길 모든 것이 선명했다. 기차 안에서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고향은 어때? 작고 조용해. 근데 정이 많아. 미라는 대답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와는 다른 풍경이 신기했다. 3시간이 지나 기차가 도착했다. 미란과 지은이는 역에서 내려 버스를 기다렸다. 역 주변도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도 넓어졌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가 있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미라는 점점 가까워지는 고향을 느꼈다.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기억을 건드렸다. 저 언덕에서 친구들과 썰매를 타던 겨울, 저 개울에서 물장난을 치던 여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미란과 지은이는 내려서 천천히 걸었다. 마을은 예전보다 조용했다. 사람도 줄었고 젊은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미라는 골목을 지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집들, 익숙한 간판들, 하지만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었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저기가 할머니 미용실이야? 미라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골목 끝에 미용실 간판이 보였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같이 가요. 미라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워졌다. 미용실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다. 영업시간이 끝난 것 같았다. 미라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지은이가 대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엄마가 서 있었다. 정숙은 문을 열며 손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았다. 미란도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지은이에요. 정숙은 지은이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미란을 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란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엄마. 정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미란과 지은이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샴푸 향과 헤어스프레이 냄새. 어릴 적 맡던 그 냄새였다. 정숙은 의자를 권하며 앉으라고 했다. 두 사람은 앉았다. 정숙은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언제 왔어? 오늘요. 미라는 대답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를 보았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지은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잘 컸네.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숙은 다시 미란을 보았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화가 난 것도 같고 반가운 것도 같았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미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미란을 바라보았다. 미란은 계속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도 안 전하고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왔으면 됐어. 그 말에 미란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20년의 시간, 그 긴 공백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밤이 되자 정숙은 미란과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미용실 뒤편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미란이 어릴 적 살던 그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다. 거실, 부엌, 작은 방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미란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저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기억, 부엌에서 엄마가 밥을 하시던 모습, 작은 방에서 친구들과 놀던 시간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미라는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미란과 지은이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지은이는 집 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다. 엄마가 자란 집이라니. 사진으로만 보던 공간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숙은 지은이에게 밥을 떠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다. 지은이는 감사하다며 맛있게 먹었다. 미라는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다. 20년 만에 먹는 엄마의 손맛이었다. 변함없이 따뜻하고 정겨웠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미라는 엄마 옆에 섰다. 제가 할게요. 정숙은 미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을 채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지은이는 소파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다. 정숙이 꺼내준 것이었다. 앨범 속에는 미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은이는 사진을 보며 웃었다. 엄마, 여기 진짜 귀여워요. 미란은 옆에 앉아 함께 앨범을 보았다. 자신도 잊고 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에 엄마가 함께 있었다. 정숙은 차를 끓여 가져왔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가 먼저 물었다. 할머니, 엄마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착했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미라는 부끄러워하며 엄마를 보았다. 정숙은 계속 말했다. 근데 고집도 세고 한번 마음먹으면 꺾지 않는 성격이었어.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다. 저랑 똑같네요. 정숙은 지은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닮았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다. 지은이는 피곤한 듯 하품을 했다. 정숙은 방을 준비해주며 쉬라고 했다. 지은이는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미란과 정숙은 거실에 남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미란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정숙은 미란을 바라보았다.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힘들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 버렸어요.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나도 미안해.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정숙은 계속 말했다. 너를 서울로 보냈을 때 나도 겁이 났어. 이 마을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게 너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았어. 그래서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정숙은 미란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미라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정숙은 미란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미라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정숙도 딸을 안으며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매듭이 풀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니 정숙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라는 옆에 서서 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익숙한 손놀림, 익숙한 공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지은이가 일어났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밥을 먹으며 정숙이 물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며칠만 있다 갈게요. 미라는 대답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있다 가. 식사를 마치고 미란과 지은이는 마을을 산책했다. 미라는 지은이에게 자신이 자란 곳을 보여주었다. 다니던 학교, 놀던 공원, 친구들과 보이던 가게,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다. 지은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 정오가 되었다. 정숙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란과 지은이는 함께 식탁을 차렸다. 점심을 먹으며 정숙이 지은이에게 물었다. 지은이는 뭐가 되고 싶어? 미술 선생님이요. 지은이는 대답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정숙은 미란을 보며 말했다. 너도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지. 미란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엄마 기억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벽에 낙서도 많이 했었지. 세 사람은 웃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며칠간 미란과 지은이는 정숙의 집에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되찾아갔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마을을 거닐거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오후 미라는 정숙과 단둘이 미용실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마을 도서관에 가 있었다. 정숙은 미란의 머리를 다듬어 주며 물었다. 서울 생활은 어땠어?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힘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정숙은 가위질을 멈추고 미란을 보았다. 미란은 계속 말했다. 근데 지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가위를 움직였다. 잘했어, 잘 키웠어. 미라는 거울 너머로 엄마를 보며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지. 미용실 하면서. 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외로웠지. 근데 익숙해져. 미라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외롭게 살았다는 것이. 정숙은 미란이 표정을 보고 말했다. 그런 표정 짓지 마. 내 잘못 아니야.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머리를 다듬고 거울을 보여주었다. 미라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엄마 손은 여전히 좋으시네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평생 한 일인데 당연하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쓴 편지들 있잖아요. 정숙은 미란을 보았다. 미란은 계속 말했다. 사실 저도 편지를 썼어요. 수없이 많이. 근데 보내지 못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미란은 놀라서 엄마를 보았다. 정숙은 작업대 서랍을 열고 나무 상자를 꺼냈다. 미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다 내게 쓴 편지들이야. 미란은 상자를 받아들고 열었다. 접힌 편지들이 가득했다. 한 장을 꺼내 읽었다. 엄마의 글씨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편지 속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정숙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미라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저도 제 편지 가져올게요. 다음 날 미라는 서울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고 자신이 쓴 편지들을 꺼냈다. 똑같이 오래되고 낡은 편지들이었다. 정숙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게 제가 쓴 편지들이에요. 정숙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 장씩 읽었다.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안함,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글자로 전해졌다.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미란을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이제야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저녁이 되어 지은이가 돌아왔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평범한 가족의 일상 같았다. 식사를 하며 지은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희 좀 더 있다 가도 될까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얼마든지. 미라는 지은이를 보며 물었다. 학교는 괜찮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방학이잖아요. 괜찮아요. 정숙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천천히 있다 가. 급할 것 없어. 그날 밤 미라는 자신이 어릴 적 쓰던 방에서 잤다.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책상, 벽에 붙은 포스터들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 멈춰 있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다시 방에서 자게 될 줄은 몰랐다. 감회가 새로웠다.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이 방에서 공부하던 밤들, 친구들과 수다 떨던 시간들, 몰래 만화책 읽던 추억들 모든 것이 선명했다. 옆방에서는 지은이가 자고 있었다. 정숙도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미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정숙과 함께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가보는 시장은 많이 작아져 있었다. 예전에 북적이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겨운 분위기는 남아 있었다. 정숙은 미란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장을 봤다.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정육점 가게 주인들은 정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리고 미란을 보며 물었다. 이분이 따님이세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랜만에 고향에 왔어요. 사람들은 미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컸네요. 미란은 인사하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어. 내가 어디 갔는지. 미라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돌아왔으니까. 집에 도착해 함께 점심을 준비했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맛있었다. 지은이도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다.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미용실 앞에서, 집 마당에서, 마을 입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20년 만에 만든 가족 사진이었다. 저녁이 되어 미라는 정숙에게 선물을 드렸다. 서울에서 사온 목걸이였다. 정숙은 상자를 열고 목걸이를 보며 감탄했다. 예쁘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해드릴게요. 정숙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거울을 보며 정숙은 만족스러워했다. 지은이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잘 어울리세요. 정숙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날 밤새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래된 비디오를 봤다. 정숙이 간직하고 있던 미란의 어린 시절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어린 미란이 뛰어놀고 있었다. 정숙과 함께 웃으며 놀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란은 영상을 보며 울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소중했다. 지은이는 엄마의 어린 시절을 보며 신기해했다. 정숙은 영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영상이 끝나고 정숙이 말했다.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만들자. 세 사람이 함께 미란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더 중요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미란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작은 마을이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오랫동안 어디 있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어느 날 오후 김 할머니가 미용실을 찾아왔다. 정숙이 문을 열어주자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 앉아 있던 미란을 보고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란이구나. 미란은 일어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미란을 위아래로 살피며 말했다. 많이 컸네. 그새 어른이 다 됐어. 미란은 웃으며 앉으라고 권했다. 할머니는 앉으며 정숙을 보고 말했다. 정숙이 이제 마음 좀 놓였겠네. 정숙은 차를 따라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미란에게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미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울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거기서 뭐 했어? 미란은 대답했다. 일하면서 살았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던 지은이를 보며 물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지?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지은이를 보며 말했다. 예쁘게 생겼네. 엄마 닮았어. 지은이는 웃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정숙에게 말했다. 이제 좋겠네. 딸도 돌아오고 손녀도 있고.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감사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미란은 정숙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겠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다음 날 미란은 혼자 마을을 산책하다 옛 친구를 만났다.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수진이었다. 수진은 미란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미란아? 미란은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미란에게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소식이 없어서 다들 궁금해했어. 미란은 서울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거기서 뭐 했어? 미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임신했던 것, 혼자 아이를 키운 것,
힘들었던 시간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수지는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힘들었겠다. 정말 대단해. 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돌아왔으니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미란은 고마워하며 웃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근황, 마을의 변화, 모든 것을 나누며 옛 우정을 되찾았다. 카페를 나오며 수진이 말했다. 다음 주에 동창 모임 있어. 같이 갈래?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갈게.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다들 반가워할 거야. 다음 주가 되어 미라는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작은 식당에 예전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미란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놀라며 반겼다. 미란아, 정말 오랜만이다. 미라는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친구들은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미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친구들도 점점 편안해졌다.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가 나왔다. 학창 시절의 추억들, 선생님들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은 미란을 안으며 말했다. 자주 보자. 이제 여기 있을 거지?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자주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감사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숙과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네. 지은이도 웃으며 말했다. 엄마 좋겠다. 미라는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여기 남을 거야?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자주 올게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이 더 지나고 미라는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서울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남을 것인지. 어느 날 저녁 미라는 지은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방에 앉아 지은이에게 물었다. 지은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은이는 물었다. 뭘요? 미라는 대답했다. 여기 남는 것.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엄마가 결정해요.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 의견도 중요해. 지은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실 여기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할머니도 계시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근데? 지은이는 계속 말했다. 근데 제 학교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서울의 미라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가 다시 말했다. 근데 엄마가 여기 있고 싶으면 괜찮아요. 저도 적응할 수 있어요. 미라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다음 날 미라는 정숙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란이 말했다. 엄마, 저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언제? 미라는 대답했다. 이번 주 안에요. 일도 있고 지은이 학교도 있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미라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근데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좋지. 미라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도 서울로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미라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멀어지지 않을게요. 정숙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알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다.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손에 가득했다. 미란과 지은이는 맛있게 먹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다음 만남,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 모든 것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미란과 정숙은 거실에 남아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정숙이 먼저 말했다. 미란아, 엄마가 미안해. 미란은 놀라서 물었다. 왜요? 정숙은 대답했다.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혼자 힘들게 살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미란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 긴 공백을 메우듯 서로를 꽉 안았다. 다음 날 아침 미란과 지은이는 짐을 꾸렸다. 많은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이 무거웠다. 정숙은 두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다. 길에서 먹으라며 정성껏 준비했다. 미란은 고마워하며 받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다. 정숙, 미란, 지은이 세 사람은 천천히 마을을 걸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버스가 곧 올 시간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은이가 먼저 정숙을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정숙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 미란도 엄마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정숙이 말했다. 자주 연락해.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매일 전화할게요. 버스가 도착했다. 미란과 지은이는 버스에 올랐다. 창가에 앉아 정숙을 보았다. 정숙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미란은 점점 멀어지는 엄마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의 모습이 작아지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앞을 보았다. 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미란은 딸을 보며 웃었다. 응, 괜찮아.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미란은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다. 엄마를 만나고 화해하고 다시 가족이 된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더 많았다. 미란은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서울로 돌아온 미란과 지은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지은이는 학교에 가고 미란은 카페로 출근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마음이 가벼웠다. 미란은 매일 저녁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물었다. 정숙도 딸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통화 중 정숙이 말했다. 미란아, 미용실 일이 좀 힘들어지네. 미란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정숙은 대답했다. 아프진 않은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미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물었다. 어떻게? 미란은 대답했다.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미용실 일 도와드리면서. 정숙은 놀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도 바쁘잖아. 미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되었다. 미란은 매주 주말마다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주말마다 미라는 미용실에서 엄마를 도왔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머리를 감기고 청소를 했다. 정숙은 딸이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손님들도 미란을 반갑게 맞이했다. 정숙 씨 딸이 돌아왔다며 기뻐했다. 미라는 점점 미용 기술을 익혀갔다. 엄마에게 배우며 가위질, 파마, 염색 등을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능숙해졌다. 정숙은 딸의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몇 달이 지나자 미라는 혼자서도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숙은 점점 미란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손님이 미란에게 말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미란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손님은 정숙을 보며 말했다. 역시 엄마 딸이네요. 정숙은 뿌듯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왔다. 미라는 여전히 매주 고향을 오갔다. 추운 날씨에도 빠지지 않고 내려갔다. 정숙은 딸이 걱정되어 말했다. 미란아, 날씨도 추운데 이번 주는 쉬지. 그래.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 내려가고 싶어요. 정숙은 딸의 마음을 알았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미라는 지은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세 사람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다. 정숙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미란과 지은이가 준비한 음식과 케이크, 정숙이 만든 전통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눈이 마을을 덮으며 조용히 쌓여갔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작은 트리를 장식했다. 지은이가 준비한 장식품들을 하나씩 걸었다. 트리에 불을 켜자 집 안이 따뜻하게 빛났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숙이 말했다. 이렇게 셋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줄 몰랐어. 미라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 매년 함께 보내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우리 셋이서. 정숙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꿈 모든 것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이가 먼저 잠들었다. 미란과 정숙은 거실에 남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정숙이 말했다. 미란아, 고마워. 미라는 물었다. 뭐가요? 정숙은 대답했다. 돌아와줘서.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받아주셔서.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내 딸이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미라는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 정숙도 딸을 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완전히 화해했다. 20년의 공백은 이제 완전히 메워졌다. 새해가 밝았다. 미라는 새해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두 번째는 지은이를 잘 키우는 것. 세 번째는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1월 어느 날 미라는 직장 상사에게 제안을 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사는 이유를 물었고 미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고향에 계신 엄마를 돌보고 싶다고.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허락했다. 주 3일은 재택근무, 이 일은 출근하는 조건이었다. 미라는 감사하며 받아들였다. 그렇게 미라는 더 자주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 일주일의 반을 고향에서 보내며 엄마와 시간을 보냈다. 지은이도 방학 때마다 함께 내려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봄이 왔다. 마을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미란과 정숙은 함께 마을을 산책하며 꽃구경
구경을 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정숙이 말했다. 예쁘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말 예뻐요. 정숙은 미란을 보며 말했다. 내가 옆에 있어서 더 예뻐. 미라는 엄마의 팔짱을 끼며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봄날을 함께 걸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미란에게 물었다. 미란아, 너 여기 완전히 이사 올 생각 없어? 미란은 놀라서 물었다. 왜요? 정숙은 대답했다.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미라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직장, 지은이의 학교, 생활, 환경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었다. 하지만 엄마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컸다.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라는 지은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거실에 앉아 딸에게 물었다. 지은아, 우리 할머니 계신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은이는 놀라며 물었다. 완전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 곁에서 살면서.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좋아요. 미라는 다시 물었다.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건 괜찮겠어?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주말에 만날 수도 있고 연락하면 되잖아요. 미라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은이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할머니랑 더 많이 있고 싶어요. 미라는 딸의 마음을 알았다. 결심이 섰다. 며칠 후 미라는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는 아쉬워하며 만류했지만 미란의 결심은 단호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사는 결국 이해하며 축복해 주었다.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지은이도 학교 친구들에게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꼭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사 날이 다가왔다. 짐을 싸고 이사 트럭에 실었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다. 미란과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서울 집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미라는 작게 속삭였다. 고마웠어. 그리고 문을 닫았다. 트럭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들어서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은이도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몇 시간 후 마을에 도착했다. 정숙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트럭이 멈추자 정숙이 다가왔다. 미란과 지은이는 트럭에서 내렸다. 정숙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잘 왔어. 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왔어요. 엄마 짐을 내리고 집 안으로 옮겼다. 정숙은 미란과 지은이를 위해 방을 준비해 두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이불도 깔아 두었다. 미란은 방을 보며 감동했다. 고마워요. 엄마.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다.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생활 방식,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이 말했다. 미란아, 미용실 일 같이 하자.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같이 해요. 정숙은 계속 말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한테
점점 맡기고 싶어. 미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배울게요. 그렇게 미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숙과 함께 미용실 문을 열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능숙해졌다. 지은이는 마을에서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다. 미술 공부도 계속하며 꿈을 키워갔다. 여름이 왔다. 마을은 푸르게 물들었다. 미라는 아침마다 정숙과 함께 산책을 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미라는 미용실에서 혼자 손님을 받았다. 정숙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손님은 마을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미라는 정성껏 손님의 머리를 손질했다. 손님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잘하시네요. 정숙 씨 딸답게.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미라는 혼자 미용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이,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정숙과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라는 함께 식탁을 차리며 물었다. 오늘 어땠어? 지은이는 대답했다. 좋았어요. 과제도 끝냈어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미용실은? 미라는 대답했다. 손님 5분 오셨어요. 정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오늘 하루를 나눴다. 작은 일상들, 재미있었던 순간들, 감사한 것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가족의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어 미라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오늘도 행복했다. 일기장을 덮으며 미라는 창밖을 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이 확실했다. 잠들기 전 미라는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엄마에 대한 감사, 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3년이 흘렀다. 미라는 이제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용사가 되었다. 정숙에게서 배운 기술과 서울에서 익힌 새로운 스타일을 접목해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정숙은 이제 반은 은퇴한 상태였다. 가끔 단골 손님들만 받고 대부분의 일은 미란에게 맡겼다.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졌다. 딸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 덕분이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했다. 마을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여전히 화가를 꿈꾸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가을날 미용실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미라는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남자는 앉으며 말했다.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위를 들었다. 가위질을 하는 동안 남자가 물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미라는 대답했다. 아니요. 3년 정도 됐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미라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자는 거울 너머로 미란을 보며 물었다. 혹시 서울에 계셨던 적 있으세요? 미라는 놀라서 남자를 보았다. 네.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대답했다. 스타일이 서울 느낌이 나서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래 살았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사실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이 마을에 귀촌하려고요. 미라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도시 생활이
지쳐서요.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미라는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머리를 다 다듬고 남자는 만족스러워했다. 계산을 하며 남자가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빈집 있나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옆 골목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고맙다며 나갔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미용실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머리를 자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인사하러 왔다고 했다. 집 구했어요. 고맙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준호였고 서울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귀촌을 결심했다고 했다. 미란도 자신을 소개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 후로 준호는 종종 미용실을 찾았다. 머리를 자르러 오기도 하고 그냥 인사하러 들르기도 했다. 미란과 준호는 점점 친해졌다. 같은 서울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귀촌이라는 비슷한 경험도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미란에게 물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미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우리 집에서 드실래요? 엄마랑 딸도 있는데.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저녁 준호는 미란의 집을 방문했다. 정숙과 지은이를 만났다. 정숙은 준호를 반갑게 맞이했고 지은이는 수줍게 인사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정숙은 준호가 마음에 들었고 지은이도 좋아하는 눈치였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감사하다며 돌아갔다. 문을 닫고 정숙이 미란에게 말했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미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예요. 정숙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후로 준호는 자주 미란의 집을 방문했다. 때로는 저녁을 함께 먹고 때로는 마을을 산책했다. 미란과 준호는 점점 가까워졌다.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 날 눈이 내렸다. 미란과 준호는 함께 눈길을 걸었다. 조용한 마을은 눈으로 덮여 더욱 평화로웠다. 걷다가 준호가 멈춰 서며 미란을 보았다. 미란 씨. 미란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미란 씨가 좋아요. 미란은 놀라서 준호를 보았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미란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랑 시간을 가지면서 알아가도 될까요? 미란은 잠시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엄마와 딸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진심으로 보였다. 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었다. 미란은 준호를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과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란은 두 사람에게 준호의 고백을 이야기했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잘됐네. 지은이도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요. 엄마. 미란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천천히 가볼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천천히. 그날 밤 미란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20년 전 엄마를 떠났을 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지금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와 화해하고 딸과 함께 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미라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미라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미용실로 갔다.
나왔다. 정숙도 함께 나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미용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다. 엄마와 딸 함께 일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다. 미란과 정숙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었다. 일하는 동안 정숙이 말했다. 미란아, 행복해? 미란은 엄마를 보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미라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돌아와 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년의 공백, 그 긴 시간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 남은 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할 미래였다. 미용실 벽에는 여전히 미란이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도 걸려 있었다. 정숙, 미란, 지은이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집이라고. 미라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손님을 맞이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하늘은 맑았다. 미용실 간판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엄마와 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란이 찾은 행복이었다. 돌아온 삶, 되찾은 사랑, 그리고 함께할 미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정숙은 혼자 기다렸고 미라는 혼자 버텼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용서했고 사랑을 확인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은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웠고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며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준호는 미란이 곁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주며 미란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렸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미용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봄날 미용실 앞에서 네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 정숙, 미란, 지은이, 그리고 준호. 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기의 셔터가 눌렸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미라는 그 사진을 미용실 벽에 걸었다. 어린 시절 사진 옆에 세 사람이 찍은 사진 옆에 사진들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정숙은 이제 칠순을 넘겼다.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딸이 돌아왔고 손녀가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미라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더 편안했다. 엄마를 모시고 딸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은이는 이제 23이 되었다. 엄마가 서울로 떠났던 나이. 하지만 지은이는 떠나지 않았다. 이곳에 머물며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살았다. 그것이 행복이었다. 준호는 미란과 결혼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다. 정숙은 딸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미용실은 이제 정숙 앤드 미란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미용실. 마을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었다. 정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했다. 아침마다 딸과 손녀의 얼굴을 보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미라는 매일 감사했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감사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다. 벽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숙이 말했다. 행복하네. 미라는 엄마를 보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준호는 미란이 손을 잡으며 웃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밤이 깊어졌다.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딸을 보냈던 그날이 떠올랐다. 비가 오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던 순간,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혼자 견뎠던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딸이 돌아왔고 다시 함께 살고 있었다. 그 긴 시간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정숙은 눈을 감으며 작은 기도를 올렸다. 감사하다고 딸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주셔서. 옆방에서 미란도 잠들기 전 생각에 잠겨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다. 미라는 준호를 돌아보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이 사람도 자신처럼 상처가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원했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미라는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준호에게, 엄마에게, 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다른 방에서 지은이도 잠들기 전이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를 생각했다. 아빠 없이 자랐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엄마가 있었고 이제는 할머니도 있었다. 그리고 준호 아저씨도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었다.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밤, 작은 마을은 고요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었다. 미용실 간판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다. 20년이라는 긴 여행이 끝났다. 미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많았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함께 나눌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정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며 창밖을 보았다. 어젯밤 내린 눈으로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아름다웠다. 미란도 일어나 엄마를 도우러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시간, 그리고 20년을 떨어져 있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 지은이와 준호도 일어났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말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눈에 반사된 빛이 집 안을 환하게 비췄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미란과 정숙은 미용실로 갔다. 지은이는 자신의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그렸다. 준호는 서재에서 일을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오전이 되자 미용실에 첫 손님이 왔다. 김할머니였다. 정숙과 미라는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둘이 함께 있으니 보기 좋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감사하죠. 미란이 할머니의 머리를 다듬는 동안 정숙은 옆에서 차를 준비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 평범한 오전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 손님이 떠나고 잠시 한가해졌다. 정숙과 미라는 미용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정숙이 말했다. 미란아, 내 엄마 행복하지? 미라는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정숙도 웃으며 말했다. 나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마을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미라는 생각했다. 자신도 이제 그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자 또 손님들이 왔다. 미란과 정숙은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이 다가왔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렸다.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나눴다. 미용실 이야기, 그림 작업 이야기, 일 이야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네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감사했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정숙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미란아, 돌아와 줘서. 옆방에서 미란도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엄마, 받아주셔서. 그리고 모두가 평화롭게 잠들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할 내일이. 이것이 엄마를 버린 딸이 20년 뒤 돌아온 결과였다. 용서와 사랑, 화해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